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요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떨어져 있어야 되죠. 자,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얼마큼 떨어져 있나 계산합니다. 요 사이만큼 13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자, 그럼 LI와 LI 사이를 13만큼 띄워야죠. 쭉 찾아가서 LI에다가 마진 버텀 13픽셀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게 단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끝에 들어가는 게 없는 거라면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저것 때문에 나중에 못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라스트를 지우든지 아니면 하나만 하든지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저는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요소에다가는 자, 마진 버텀을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이게 더 낫겠죠, 사실상. 자, 그래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살짝 뜨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배경 인색되는 건 아직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의 크기나 내용들도 아마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여기 맞춰가지고 재셔야 돼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냥 16으로 갈게요. 그럼 폰트 사이즈나 라인에이트나 이런 것까지 넣어서 써주셔야겠죠. 그럼 뭐 어디다 쓰시든, 자, 어디다 쓸까요? LI에다 쓸까요? LI에다가 라인 하이트를 자꾸 못하나지? 자, 16픽셀 하시고 뭐 폰트 사이즈를 1라리에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더 하려면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잡아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빼고 나머지 이제 레이아웃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글씨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아직은 뭐 꼼꼼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미지 내용에서 자,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아이콘도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오른쪽에는 얘부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자, 요렇게 박스 크기를 재면 약 46픽셀, 그때 보드를 빼는 거니까 46픽셀 정도의 박스가 하나 필요한데요. 자, 저 아이는 자, 두 번째 이 자리겠죠. 자, 바로 뭐 한 번 더 DIV를 감싸고 하셔도 관계없지만 저는 그냥 할게요. 자, 인풋 요소로 사용할 거고요. 뭔가 체크해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실제로 클릭하면 눈을 닫고 클릭하면 눈을 켜죠. 네. 이렇게 자, 차이를 가집니다. 그런 얘기는 자, 쟤는 체크 박스란 얘기예요. 체크박스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자, ID 자, 체크 뭐 패스워드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네임 자, 체크 패스워드 밸류, 사실 얘는 밸류가 아예 필요가 없는 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언급은 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 보이게 처리 자, 유무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신 다음에 이 인풋 자체는 사실상 보이지 않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 뒤에 레이블을 만들어서 쓸 건데요. 자, 인풋에 어떤 처리를 했을 때 그 뒤에 오는 레이블에다 기능 수행하라 라고 하는 옵션을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이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다가 클래스 자, 히든 컨텍스트를 써서
안 보이게 인풋은 처리할 거고요. 레이블은 이 인풋과 연관이 있어야 되니까 해당하는 이름을 그대로 담아줄 거고, 자, 비밀번호 보이게 처리하는 유무 자체를 여기다 써주는데 저는 그냥 스팬으로 히든 컨텍스트를 통해서 자,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인풋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거 디스플레이 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게 숨기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자, 안 보이게 숨겨놓고 얘 기능을 통해서 처리하게끔 만들 겁니다. 당연히 얘에 대한 디자인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써줘야겠죠. 근데 뭐 굳이 클래스 네임을 쓰게 하지 않으실 거라면 이 for라고 하는 i를 통해서 선택자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CSS로 가서 자, 속성 선택자로 바로 쓸게요. 자, 내용상에서는 레이블에 언급된 게 몇 번 있는데 다행히도 얘만 언급을 해 놓은 상태네요. 자, 그렇다면 저는 밑에다가 자, 속성으로 쓰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속성 자체만 놓고 쓰는 것보다는 자, 레이블이라고 한 번 더 언급해서 놓고 쓰는 걸 좀 더 선호해요.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뒤에 것만 써도 먹습니다만 이 앞에 있는 선택자 자체를 안 썼을 때 동작이 안 하는 브라우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풀로 쓰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얘도 바로 위에 있는 인풋과 함께 플롯으로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플롯을 사용할 건데 약간의 여유 공간, 고유가 아니라 여유 공간을 두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라이트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가로값 46픽셀을 한다고 했고 높이값 50픽셀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악직은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간단하게 형태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풋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보면 역시나 떨어졌네요.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옆에 붙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i의 높이 50이 아니라 조금 더 줄여야 되죠. 48로 줄입니다. 자, 그럼 결과는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끝에 있는 아이는 이제 버튼처럼 뭔가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 거니까 당연히 커서의 모양도 좀 써주는 게 낫겠죠. 커서 그러나요? 자, 잠시만요. 자, 저는 값을 인풋, 자, 두 번째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 인풋의 가로값을 조금 줄였어요. 365로 줄였는데 조금 더 줄이셔도 돼요. 여유있게. 자, 처음에 사이즈를 제가 조금 잘못 쟀나봐요. 자, 현재 완성본은 이렇게 나옵니다. 쌤 혹시 비밀번호 밑에 있는 그 바텀 부분 하얀 색깔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여기 레이블의 높이 값을 줄였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줄였는데도 안 없어졌어요. 자, 이제 요 뒤에 거 배치까지 다 됐는데 동작하는 걸 일단 봐야겠죠. 얘는 자, 코드에서 아까 숨겨놨어요. 이 인풋 자체를 숨겨놨는데 일단 잠깐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체크 PW를 가지고 자, 임시로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 체크 PW를
Z인덱스를 앞으로 띄우게 할 거고요. 자, 그럼 어딘가에 앞으로 오지 않을까? 자, 어디 갔니? 근데 확인해 봐야겠죠. 어디 있는지 일단. 자, 여기 있네요. 저 위에. 왜 이렇게 높니? 자, 그 다음에 가로값. 자, 20픽셀의 높이값 20픽셀 쓸게요. 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색깔 안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있네요. 색깔 여전히 안 먹죠? 예상대로. 자, 색깔은 의미가 없으니까 뺄게요. 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확인용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 앞으로 빼서, 자, Z인덱스 안 쓰면 앞으로 안 나와요. 앞으로 빼서 눈에 보이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체크하는 기능이 먹는지 볼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체크를 넣는 게 아니라 얘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바로 이 끝에 있는 얘죠. 오른쪽에 있는 얘를 클릭해 볼게요. 체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자, 해당하는 인풋 태그가 인풋 태그가 체크가 되면 이런 조건으로 자, id 체크 pw가 체크드라고 하는 아이, 이걸 체크됐다 라고 하거든요. 체크된 상태가 되면 자, 레이블은 바로 뒤에 있죠. 그 바로 뒤에 있는 레이블, 일단 단순하게 쓸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색깔을 다른 색깔로 띄우게 하세요 라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눈에 보이게 해놨어요. 눈에 보이게 한 다음에 체크가 되면 기능 동작하세요 라고 써놨어요. 그럼 체크됐을 때 네, 파란 색깔 바탕으로 네, 맞습니다. 체크되면 파란색, 풀리면 없어지고, 얘를 클릭해도 체크, 풀리고. 자, 다시 한번 요건 보여드려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id 체크 pw 자체가 체크드가 되면 어디? 바로 뒤에 있는 레이블이니까 HTML 문서 자체도 input 바로 뒤에 레이블이 형성이 되어야 하겠죠. 자, 이 순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동작을 하게 하려면 only 자바스크립트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처리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체크되면 색깔이 바뀐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그쵸? 자, 그럼 요걸 이제 다시 원래대로 숨길게요. 원래대로 요 아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지웁니다. 지울 거고, 일단 이미지를 불러온 적도 없고 뭐도 한 적이 없으니까 임시로라도 백그라운드 컬러로 변경되게끔 해놓자.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처리되게 하는 게 제일 쉬울 거고요. 만약에 이미지나 이런 걸 하려면 그때 또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해야 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내용들, 자, 여기도 뭐 나중에 이미지 아이콘 집어넣으면 처리가 될 거고, 내용 집어넣을 거고. 자, 이건 뭐냐? 자, 밑에 거 이제 또 바로 진행을 해야겠죠. 여기에 너무 몰빵하면 밑에 거 못하니까 하고 나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현재의 CSS. 우리는 포토샵에서 여기 밑에 부분을 일단 봐야겠군요. 요거. 자,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사실은 많이 없는데, 자, 신경 써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 앞에. 이거 있는 그대로 할 거냐, 디자인 할 거냐. 디자인 안 할 거면 그냥 체크박스 인풋 넣으면 돼요. 디자인 할 거면 아까처럼 또 신경 써서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일단 넣으세요. 넣고 나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이쁜데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바꾸시면 돼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네이버인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 딱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앞에 디자인되어 있죠. 네. 확인하고 눌러서 보면 이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체크하거나 뭐 항목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놓게 해놨습니다. 뭐 얘네뿐이겠어요. 여기 뭐 로그인 하는 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죠. 통일성이 생기니까 훨씬 더 보기는 좋잖아요. 대신 만드는 사람들은 매우 힘들긴 하겠지만 뭐 이제 익숙이 되면 이것도 괜찮아져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가고 어떤 차이점 결과물이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상 HTML 문서에다가 이제 보실 파트는 바로 두 번째 이 자리입니다. 너무 양이 많으니까 조금 구분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은 클래스 네임 달아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냥 가겠습니다. 자, 왼쪽 들어가야 되는 파트, 오른쪽 들어가야 되는 파트 나눠보겠습니다. 자, 굳이 나누신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하셔도 되지만 난 몰라 그냥 할래 하시면 인풋에 자, 레이블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인풋에다가 id 걸어가지고 자, 체크 자, 아니다 remember 뭐 로그인 이렇게 하면 되죠. 오탄이죠? 헷갈려요. 자, 박스. 그럼 요 이름 그대로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어디 갔니? 자, 자동 로그인 자동 로그인 이라고 그냥 끝내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저는 스팬을 통해서 좀 귀찮더라도 숨김 처리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실제로는 전 이렇게 써요. 앞뒤로 다 해가지고 자, 사용자 계정에 대한 자동 로그인 기능을 체크 유무 뭐 이렇게 씁니다. 저는 그럼 실제로 해당하는 곳에 위치를 가게 되면 요 내용을 그대로 다 읽어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요거 다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임이든 아이고 또 안 쏘겠다가는 자, 오토 로그인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리멤버 로그인 뭐 쓰시든지 결과는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딱히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현재. 자,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가는 항목은 오른쪽에 들어가는 파트의 경우는 내용상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찾기.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서 뭔가 처리할 거니까 A가 되겠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A 태그를 이용해서 이 글자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써줍니다. 당연히 위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있어도 되나요? 가급적이면 블럭으로 감싸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저는 감싸서 처리하겠죠. div를 감싸줘도 되고요. 저는 div보다는 p로 감싸겠습니다. 왜? 네. 단순하게 링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자, 계정을 잃어버렸다면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자,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문장이잖아요, 하나에. 물론 이거를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접근성 부분을 좀 더 공부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 아직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난해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숨겨야 되는 부분들을
좀 번거롭지만 나눠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제3자가 봤을 때는 되게 신경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것도 접근성처럼 이제 자동 읽어주기 할 때. 네네, 맞아요. 접근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확인하시면 아직은 이제 오른쪽에 붙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 이게 포커스가 딱 되는 순간 내용이 틀리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화살표 표시된 거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화살표 표시가 되게끔 NGT 라고 쓰셔도 되지만, 만약에 정말 화살표에 어떤 이모티콘을 원한다면 아이택을 이용하시든 다른 걸 이용하시든 이모티콘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시간상 깊이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좌우로 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P는 블럭이죠. 인라인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감쌀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는 로그인 체크해서, 아직 로그인 체크는 하나도 안 했는데, 자, 저것만 일단 할까요? 자, 로그인 체크해서 뭔가를 처리할 거고요. 그 안에 P, 자, 디스플레이 인 라인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바꿔도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글씨 색깔은 위에 어딘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007429. 자, 변수 쓰는 게 편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색깔 바꿔놨습니다. 그럼 이제 안에 들어있는 레이블, 인풋, P, 자, 모두 인라인이에요. 그럼 그걸 양쪽 정렬하는 게 있어요. 자,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놓고 한번 확인해 보죠.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아이는 센터를 주면, 자, 어떻게 돼요? 모든 글자가 가운데 오게 만드는 기법이죠. 그래서 전부 다 가운데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justify라고 만약에 쓰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justify는 뭐냐면 양쪽 정렬이에요. 양쪽 끝에 몰리게 만드는 방법. 자, 근데 너무 글이 애매하다 보니까, 위치가 애매하다 보니까 왼쪽으로 다 쏠려버리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강제적으로 왼쪽, 오른쪽 배치하는 거 밖에 없겠죠. 이런 거 확인하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자체가 애초에 아니란 얘기가 될 거고, 그냥 저는 플롯 라이트로 처리하면 된다 라고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럼 체크 안에 들어가 있는 얘는 필요가 없을 거고, 자, 로그인 체크 자체는 뭘 해야 돼요? 클래스 이름 하나 더 붙여야 되죠? 클리어 픽스를 하나 더 달아 주셔야 얘네 플롯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겠죠. 자, 플롯 쓸 겁니다. 자, 이것도 아예 구분하고 싶다면 div를 한번 묶어주고 P로 묶어주고 따로따로 하시는 게 더 관리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냥 일단은 인풋과 그 다음에 레이블, 자, 모두 플롯 레프트를 쓸 겁니다. 자, 디테일한 보정도 있긴 하지만 일단 잠깐 두고, 자, 사이즈를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먹고요. 위드가 오토가 됐을 때 기본은 100%지만 플롯을 사용하면 해당하는 내용에 줄일 수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줄어버려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왼쪽, 오른쪽, 배치 끝 다 된 거죠. 자, 어차피 얘네들은 크게 고민할 거 없고, 만약에 사이즈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24 픽셀만큼 가지고 있으니, 자,
무엇이든 관계없이 하나를 24픽셀 만들어주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P에다 갈까요? 자, 높이값 24픽셀 쓸 거고요. 가운데 와야 되니까 라인 헤이트를 24픽셀, 어차피 한 줄이니까. 자, 동일한 방법으로 인풋과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쓰겠습니다. 자, 플롯을 먼저 써야 되는데 나중에 썼네요. 자, 여기도 자, 높이값 24픽셀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헤이트를 24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결과는 자,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현재 상태까지 나왔습니다. 자, 글씨의 가운데라고 해서 완전히 100% 가운데는 아니라는 거 자, 언급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뭔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자, 저는 이거 애초에 숨길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보여드릴게요. 크롬이 아니라, 다른 브라우저 한번 켜보겠습니다. 파이어폭스. 또, 엣지든, 익스든, 또, 뭐 거의 안 써봤던 웨일이든, 뭐 비발디든. 자, 폼은 진짜 있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켜봐야 돼요. 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웨일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예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군요. 자, 차이점 보이세요? 약간의 모양이 다르죠. 글씨 두께도 뭐 다 다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엣지 브라우저. MS 계통이 똑같네요. 그쵸? 파이어폭스 사이즈 말도 못하게 작죠? 다 달라요. 심지어 사파리 쪽 애플 계통 이쪽은 더 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인풋 자체를 안 써요. 애초에 인풋을 안 쓰고 감춰놓고 다른 작업을 합니다. 자, 저는 인풋은 숨기겠습니다. 클래스 히든 컨텍스트로 날리고, 자, 어디 사실은 보낼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네임은 사실 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뭐 유효성 생각한다면 뭐 남겨 놓으셔도 되니까 하시고, 결과는 안 보이는 게 맞고 이 자리에 무엇을 차후에 뭔가 만들어 놓을 형태에 대해서 임시로 뭔가를 표시해 놓고 결과만 들어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스톱하면 됩니다.